일단 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입사하면 뭐 하니? 라고 해놨는데 뭐 할 것 같아요?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런 협회의 업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나요? 제가 그럼 얘기해 볼게요.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희는 여기 사무처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저희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흔히들 말하는 국내 대회도 있을 것이고 국제 대회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국가대표가 혼합되어서 부서로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경희대학교 핸드볼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홍보나 마케팅 그리고 이제 회계나 재정 그런 쪽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SK 스폰을 받아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직무에 대해 소개를 하면 일단 국제대회 개최 건이 있어요. 제가 얼마 안 남아서 또 저희가 이번 달에 국제대회를 개최해요. 아시아 선수권 대회라는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대회를 이제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이고 또 그리고 국제 대회에 우리나라의 선수들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파견할 때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 사업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큰 국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나라도 도와줘야 되고 또 뭐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잘하는 나라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류해요, 저희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IOC 제일 큰 사업은 사실 올림픽이죠. 올림픽 때문에도 소통을 해야 되고 IF라는 거는 International Federation이라고 해서 각 국가가 이제 그런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국제적인 이 단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걸 이제 IF라고 하고 NOC는 이제 각 국가에 있는 올림픽 위원회예요. 저희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죠.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국제대회 개최는 국제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걸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대회를 기획하는 것은 우리가 입장해서 이제 경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는 뭘 해요? 시상을 하잖아요. 그 A부터 Z까지를 다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대회를 기획하고 나면 실질적인 운영은 이 선수들이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각 국가에서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는데 뭘 타고 올 것인지, 몇 시에 올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잘 것인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회 해보셨어요? 학생회나 동아리? 다 경희대 학생인가요? 그러면은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각 과별로 모여서 저기 필드하키장에서 하나요? 그러면은 몇 시에 모일 건지, 뭘 타고 올 건지, 종목은 뭘 할 건지 다 나눠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최근에 개최했던 국제대회는 이런 대회였어요. 축구로 치면 아챔? 아시아 챔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각 국가의 클럽들 중에 최강팀을 가려내는 대회였어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업무는 또 국가대표를 보내야 되잖아요. 국가대표를 보내려면 사실 국가대표를 파견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여러분들 학생회를 운영해 보시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돈이 없는데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떻게 재우고 먹이고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행기 값만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여름에? 주니어, 청소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국가대표 전지훈련 그런 것까지 해서 비행기 값으로만 6억을 썼어요. 6억을.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거 사용하는 폼이거든요. 이건 제가 짰던 건데 도쿄올림픽 때 우리 선수들 보낼 때 짰던 예산이에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너무 화려할 것 같지만 어떤 선수는 뭐
뭘 먹고 뭐 어떤 비행기를 타고 또 가서는 왜냐하면 이런 좀 복잡한 개념인데 기금의 선수가 있고 또 우리 돈으로 보내는 선수가 있어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에 대해서는 또 렌트카도 해줘야 되고 호텔도 해줘야 되고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저희가 국가대표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국가대표 국제부서의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프레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역하고 또 국제대회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해요. 경기 이제 직전에 모여서 조추첨하기 전에 조추첨을 끝내고 나면 저희가 뭐 유니폼 뭘 입을 건지 사전에 뭐 다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하면 규칙 위반이다.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실제 이제 중간의 사진은 제가 올해 2월에 카타르에서 찍혔던 사진인데 컨퍼런스에서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카타르에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선수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세계선수권 대회 티켓을 따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의 물품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티셔츠 운동할 때 입는 티셔츠 그리고 유니폼 뭐 수많은 훈련 용품들을 챙겨주는 것도 저희의 업무의 하나예요. 그리고 국제 사업을 생각하시면은 뭐 아무래도 영어로 계속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상상하잖아요. 그 업무가 이게 제일 아마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올림픽이 어떻게 개최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뭔가 IOC나 IF가 다 와서 뭔가 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돼. 그러면은 IOC에서 이렇게 돈을 줘요. 돈을 좀 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대한체육회에서 각 종목을 뿌려요. 그러고 나면 저희 같은 이제 종목협회에서 알아서 그 대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각 종목을. 그렇다 보니까 IOC와는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올림픽 금메달이 목표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잘 개최하거나 올림픽에 참여해서 또 우리 선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야 해요. 그리고 스포츠 교류 협력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에 참여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터키에서 한번 회의가 있었어서 안탈리카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그 IOC 헌장에 나오는 그런 정신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ODA라는 사업은 좀 대표적인 사업인데 태국, 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운동을 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기보다는 강사를 또 감독을 파견해주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 연대 기금이라고 해서 IOC 솔리다리티인데 이거 연대예요, 연대. 솔리다리티가 우리가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가치의 확산이라고 해서 어떤 스포츠에서 소외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진흥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요즘 이제 트렌드인 ESG 이런 것들을 진흥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100%라고 해놓고 입사를 준비할 때 여기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세밀하게 제가 여기 틈을 남겨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100%가 되는 사람은 없다. 정말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사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경험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막 공부를 했던 시간들도 중요했지만 어떤 대외 활동을 하고 여기서 동아리를 하고 또 저는 사실 레굴루스도 했었는데 레굴루스에서 상부기사를 썼던 그런 경험들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뒤에서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4학년이신 분 있나요? 4학년? 4학년 한 명밖에 없구나. 혹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취업을? 아직 안 하고 있나요? 그러면 보통 입사를 준비할 때 많은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저도 자격증을 열심히 따긴 했었어요. 여기 지하에서 공부하면서 체독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토익도 땄었고 토플도 땄었고 저는 원래 스포츠 PD를 준비하긴 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E+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한국 실용 글쓰기 이런 것들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자격증에 목숨을 걸지는 말자. 근데 자격증 하면 요새 무슨 말이 많아요? 고고익선이라고 들어봤어요?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토익을 잘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국제나 그런 업무를 꼭 잘한다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는 사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저는 토익 970을 갖고 입사를 했었어요. 970을 갖고 입사했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아시아 연맹이랑 소통을 할 때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5번을 다시 보냈었어요. 한 번은 첨부 파일을 안 보내고 한 번은 제목을 잘못 썼어요. 뭐 그런 식으로 너무 긴장을 해서 미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시아 그 연맹에서 아니 한국은 뭐 하는 곳이길래 이런 사원이 이메일을 5번 보내냐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진짜 많이 혼났어요. 혼났는데 그래서 점수가 높다 이런 것보다 점수는 적정 이상을 넘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더 고민해야 될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어 이메일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만약 대회를 개최한다면 각 나라에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런 레터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연습하는 게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면접에서 저는 분명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두 번째는 제가 활동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창올림픽 때 슬로베니아 팀 통역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장애인 올림픽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또 많은 모티베이션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봉사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대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좀 많이 기회를 누가 알려주진 않아요. 저는 이 평창올림픽 그 통역을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지원을 했어요. 군대에서 지원을 했고 휴가를 받아서 면접을 보고 또 영어 면접을 보고 그리고 전역하는 날 5차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투복을 입고 그 면접장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누가 떠먹여주는 그런 대외 활동을 기대하시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서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썼던 기사예요. 지금 네이버에도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치면 나오는데 레굴루스에서 이제 핸드볼 관련 기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아마 제가 핸드볼 동아리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이 입사를 할 때 왜냐하면 홍보 부서가 있고 마케팅 부서가 있는데 저런 상부 기사에 대해서 우리 종목에 대해서 좋게 기사를 써낼 줄 아는 것도 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좀 부끄러운 사진인데 제가 재학생 때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이 경희대학교 이름을 걸고 지금 학장님 송종국 학장님 계시기 전에 송종국 학장님이었나? 그때 이제 이 대회 개최 문서를 들고 가서 교수님께 부탁했었어요. 선승관을 열어달라고. 물론 선승관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는데 이 문서가 한 3페이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개최 계획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어서 이거를 각 학교에 이제 뿌렸어요. 각 학교에 뿌리고 우리 학교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아마 핸드볼 부가 있잖아요. 그 핸드볼 부 감독님께 허락을 맡고 이제 학장님께도 허락을 맡아서 저 교류전을 1회부터 저희가 개최를 했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회를 개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획해서? 아마 저런 경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런 용기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험들이 막 버무려져서
어쨌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국제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회를 개최할 때 어땠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렇게 현수막을 만들었어야 됐고 이렇게 경기장을 빌렸어야 됐고 오는 사람들 주차비도 학교에 말해서 협조를 해줬어야 되고 또 뭐가 있겠어요? 공도 준비해야 되고 뭐 많겠죠 엄청. 그리고 서브 아이템으로 그 선수부와 협력을 해서 선수들을 여기에 초빙을 했었어요. 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교류전을 하는 팀은 핸드볼 코트에서 교류전을 하고 쉬고 있는 팀은 저희 선수부가 코칭을 해줬어요. 핸드볼 코칭을.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핸드볼 동아리 회장할 때 대회에 40명이 나왔어요. 핸드볼 7명에서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때 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하면서 제 스펙도 쌓았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물론 좋아요. 왜냐면 그게 있어야 어느 정도 커트라인 넘어갈 수 있잖아요. 1차를. 하지만 2차, 3차, 4차를 넘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만의 무조건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나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뽑을 만한 여러분들의 메리트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맺은 말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협회에 들어와서 여름에는 거의 한국에 없었어요. 한국에 없었고 제가 첫 해에 아마 150일 이상을 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에 갔다가 폴란드에 갔다가 들어와서 뭐 인천공항에서 하루 자고 다시 또 나갔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 화려하다, 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좋았어요. 다니는 게. 왜냐면 저는 다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이거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가 올림픽 준비 기간이었어요. 올림픽 준비 기간이었고 저는 2021년 3월에는 몬테네그로 아세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유럽에 계속 가 있었고 또 2주 격리를 해야 했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올림픽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전기세가 2만 원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힘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게 그런 국제나 국가대표 일을 하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거. 그 친구도 잘 못 만나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국가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막 그런 것들을 기대했어요. 제가 평창올림픽 통역을 할 때 그냥 정말 멋있는 옷을 입고 되게 그냥 화려하게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냥 나는 뭐 이렇게 뒷줄 지고 있다가 경기 끝나면 또 얘기 좀 해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경기를 하기 위한 경기 이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줘야 하는 게 우리 업무예요. 여기 선출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를 반드시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수들을 위해 준비해줘야 되고 그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첫 출근 날 이렇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제가 뭘 했냐면 정장을 입고 박스를 한 100개 정도 깠어요. 내일부터 정장 입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때가 세계선수권 대회를 독일에서 할 때였는데 남북 단일팀을 운영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고 또 북한 선수들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했어서 다시 독일로 보내줘야 됐었어요. 국제대표를.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택배만 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업무가 화려하지 않다. 힘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질문을 받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11월에 저희가 이제 대회를 개최를 해요.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인천에서 예선을 하다가 이제 서울 SK 핸드볼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서 이제 준결이랑 이제 결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갖고 왔어요. 대회 운영한 중에 그냥 요즘 트렌드로 있는 홍보 마케팅 조금 알려주려고 갖고 왔어요. 지금 저희가 ESG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획을 많이 해야 해요. 왜냐하면 환경 이런 것들을 대회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평가 지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를 제가 그 한국체육학회에 더 콤팩트하게 사실 유튜브에 올려놓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강의는 짧게 한다고 미리 이제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어떤 단체든 또 다른 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냥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고 제가 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진짜 편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복수 전공이요?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입학했을 때 24살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수능을 좀 많이 봤고 대학교를 3개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법대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영어 전공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저는 이제 사실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한 번 더 해서 이제 경희대 체대 체육학과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들어왔을 때 24살이었고 군대 갔다 오니까 복학했을 때 27살이었어요. 2학년이었는데. 그래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떤 내 그 스트렝스를 가질 수 있을까,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는 신방과를 복전했었어요. 신방과를 복전했었는데, 근데 스포츠 PD를 꿈꾸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빠르게 졸업을 해서 그냥 취업을 해서 필드에서 경험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 전공을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저는 사실 3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학교를 3학년 때 졸업을 했고, 근데 만약 복수 전공을 저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근데 일단 전공을 4개 해보긴 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저는 신방과 신문방송학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문방송학이 모든 학문의 그 중간 지점이 되거든요. 모이는 지점이 돼요. 왜냐하면 홍보나 마케팅이나 또 어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PR 같은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방과 저는 되게 추천하고, 만약 여기서 해야 한다, 뭐 만약에 국제캠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글커 이런 것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지금 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스포츠 안전재단에 오정우 주임이라고 있는데, 오정우 주임이 저희 경희대 체육학과 13학번이에요. 13학번인데 그때 행정학과 복전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네, 또 괜찮게 여기는 것들을 복전을 하시면 많이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있나요? 고민 같은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 왜냐하면 저는 한 종목에 국한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핸드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많은 것들을 준비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해서 많이 알려주고 갈게요. 여러분 시간 많이 없습니다. 저 빨리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2가지요? 네. 네. 그렇죠. 정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혹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어는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제2 외국어를 갖고 있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종목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영어도 많이 쓰긴 하지만 유럽권과 많이 소통을 해야 돼서 사실 서어나 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많이 선호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스포츠 단체라도 뭐 스포츠 단체는 유럽과 많이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럼 독어랑 스페인어 둘 다 동시에 하고 있나요? 델레 딸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다른 어떠한 뭐라 그래야 되지? 행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언어 이외의 자격증도 조금 보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네.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다 몇 학년이에요, 혹시? 여기부터? 여기 2학년?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몇 학년? 3학년? 여기는요? 1학년?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몇 학년인지 돌아가면서. 4학년. 1학년이요?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저학년이구나. 근데 저는 2학년 말 때부터 저도 취준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희미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나에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들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게 하나라도 더 해보면 이게 나와 맞지 않구나. 이게 뭐 조금 더 낫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동아리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괜찮고 정말 사실 제 동기 중에 정말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부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그 친구 테니스를 정말 잘 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서 테니스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핸드볼 동아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니스 동아리 회장을 했었어요. 테니스 동아리 그 러비스 있죠? 러비스 회장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테니스로 논문을 쓰고 또 유학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문이 없나요? 고민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나? 다 그 과가 다른가요? 다 체대 안에 있는 과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제 그러면은 선물을 증정하기 위한 방법을 좀 정해볼까요? 퀴즈를 해야 하나? 뭘 해야 되지? 더워. 네. 번아웃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힘들긴 했는데, 근데 저는 일이 재미없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지? 1차, 1, 2, 3차? 이렇게 뭐 3차에 걸쳐서 멘토링을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원하면. 그래서 그 체육학회나 교수님들이 말해주기로는 저한테는 만약에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국제대회를 아무래도 서울에서 개최를 하니까 학생들이 가서 그 내부를 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탐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신청 안 하더라도 그냥 저한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 대회를 볼 수 있게끔 좀 네,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대회를 기획하고 개최하는지 보러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외 활동? 대외 활동? 아까 얘기했던 이거 평창에서 올림픽 했던 거랑 저는 장애인 봉사활동 많이 했었어요. 장애인 봉사활동 많이 했었고 그리고 노인분들 운동 가르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지금 스포츠 정책을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많이 공부해서 그러다 저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다가 꿈을 찾게 돼서 이런 종목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 정책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 그랬었구나.
그런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경쟁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계속 컨텐츠를 뽑아내고 계속 그 크리에이터 하면 계속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정말 그 크리에이터라는 얘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경쟁 PT를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학교 내에서는 저는 하지 않았고, 그 SMR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조금 되게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저는 사실 제가 PT를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비판도 많이 받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했었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학교 밖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 네. 네. 음, 음, 음. 그런 거 진짜 필요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사실 식견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사실 2학년, 뭐 4학년, 뭐 저는 크게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식견이 있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PT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문서를 들고 제가 학장실에 그냥 들어갔었어요. 학장실에 들어가서 PT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긴장되고 학장님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었고, 그런 것들처럼 자기보다 조금 한 단계 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PT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렇죠. 네. 어, 기본적으로 사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단은 입사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사실 입사를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자격증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회사를 입사해보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면접을 볼 때 어떤 자격증이 선호되겠구나 생각이 됐던 거는, 처음에는 일단 영어가 맞아요. 언어류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엑셀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차 때 뭘 보냐면 전공 지식이나 NCS도 보지만 회의록을 줘요. 회의록을 주고 이걸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실무를 봐요. 저는 공단 시험을 볼 때 그걸 또 봤었거든요. 큐박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레포트나 그런 것들을 진짜 대충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평소에 쌓여왔던 이 글쓰기 습관들이 그런 시험을 볼 때 딱 티가 나요. 왜냐하면 또 저희는 전공 지식 시험을 보는데 스포츠에 대한 이제 퀘스천을 던지고 그런 답변을 수기로 써요. 시험장에 쓰는데 우리 중간고사 보는 거, 기말고사 보는 거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손으로 쓰든 컴퓨터로 쓰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공문으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공문으로 소통을 하는데 뭐 저희랑 대한체육회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예산 좀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의 교부를 위와 같이 뭐 신청합니다. 뭐 제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언어 능력들, 그러니까 외국어만 또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능력들을 정말, 특히 제가 추천드렸던 여기 자격증 중에 한국 실용글쓰기라고 있어요.
그 한국 실용 글쓰기에는 이제 공문서 작성법이 시험으로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KBS 한국 능력 시험에는 없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만약 스포츠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자격증이 정말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입사할 때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기 중간에 혹시 아디다스 옷 입은 친구들 동아리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까 몇 학년이라고 했죠? 1학년이요.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만두기로 했어요? 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만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어. 저 알고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에 대해서도 많이 정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 진짜 고민을 하다가 답이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민 같은 게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하고 좀 이따 마무리할게요. 여기 학생은 고민 없어요? 공부할 때 제가 마음가짐이요? 그냥 D가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근데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편이어서 공부는 그냥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그냥. 너무 막 다 끝내버릴 거야, 더 잘할 거야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매일 조금씩 일관성 있게. 네. 더 없으신가요? 다음 강의도 들어야 되죠? 필수인가? 필수는 아닌가? 그러면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그럼 이거를 주고 저는 이제 떠날게요. 그러면 하나는 퀴즈로 아까 퀴즈로 하자고 해서 퀴즈로 해서 주고 하나는 어떻게 줄까요? 좋은 방법이 없나?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퀴즈하고 저랑 가위바위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퀴즈는 제 나이? 물어볼 게 그거밖에 없네요. 객관적인 게. 아무거나 빨리 말하는 게 좋지 않아요? 몇 살이요? 34? 아님. 기분 안 좋네. 아님. 31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제 거여서 남자 사이즈거든요? 이거 나와서 뭐 원하는 걸로 그냥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걸로. 둘다 되고. 네네. 아마 진에게. 네. 자, 두 번째는 이거 걸고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자, 이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만 남는 거.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만.
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만. 끝난 거 아니에요? 나와요, 나와요.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고민 있거나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어떻게든 연락처 알아내서 연락을 하세요. 알겠죠? 교수님들 물어보면 또 알려주실 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네.